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일전에 봉숭아학당에 나왔던 사주와 관상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방송에서 사주와 관상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열심히 봤었어요. 기대도 조금 했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너무도 틀리게 말을 하고 사주와 관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안절부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고요? 사실은 저게 아닌데 모르시는 국민분들이 이 프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사주학이나 우리 관상학을 오해할까, 엉터리 점술이구나 라고 오해할 것 같아서요, 너무 제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모두 다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장민호 씨의 여자관계 문제, 결혼 문제, 이야기를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먼저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제작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고 너무도 다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날 방송한 부분 중에서 장민호 씨에 관한 이야기만, 방송에 나왔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사실 모두 다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다 보시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사주학이고 우리의 관상학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날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내용들은요, 우리 학문이 아니고 일본의 점술학이니까 우리 학문과 일본의 점술학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장민호 씨에게 말한 내용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민호 씨의 관상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장민호 씨의 결혼 이야기고요. 세 번째가 장민호 씨의 여자관계 문제하고, 그리고 미스터 트롯 나왔던 그 구성원들, 그분들과 궁합에 관한 이야기였죠.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이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프로에 보면 그분은요, 장민호 씨 보고 말상이라 그랬어요. 맞죠? 그것도 변종말상이라 그랬어요. 그죠? 제가 이야기 듣고 참 많이 웃었어요. 우리 관상학에는 변종말상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먼저 장민호 씨의 관상을 잘못 판단하셨습니다. 장민호 씨는 말상이 아니고요, 용의 관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상이란 어떤 상이냐면요, 청년기에는 굉장히 좋으나 노년기가 되면 아주 외롭고 쓸쓸해지는 우리 관상학에서는 아주 흉한 상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젊은 말 힘있고 멋있죠? 전장을 막 달리고, 그죠? 그런데 이 말이 나이를 먹고 달릴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폐기 처분되죠. 여러분들 말고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샤브샤브, 이것도 늙은 말들, 달릴 수 없는 말들을 폐기 처분해서 솥에 넣어서 끓여서 먹는 몽고의 풍습, 거기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이렇게 말상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주 흉하게 치는 그런 상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장민호 씨 보고 말상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장민호 씨 젊은 시절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진짜 힘들게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죠? 그런데 나이 먹어서 마저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장민호 씨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셨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겠지만요, 관상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내용을 봤으면 아마 이런 말씀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이 소리 다들 하셨을 겁니다. 장민호 씨는 말상이 아니고요, 용의 관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상은 상골보다 하골이 두드러지게 길어요. 입 아래가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코부터 해서 입 사이 하관이 굉장히 긴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이문세 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세 씨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 포크계의 선두주자였죠. 여러분들 이문세 씨 노래 한두 번씩 안 불러보신 분 없죠? 지금도 너무너무 명곡으로 기록되고 있는 광화문 연가, 옛사랑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노래를 부른 사람이 이문세 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문세 씨 생각하시는 분 과연 몇 분이나 되시는가요? 지금은 거의 잊혀져가는 그런 스타가 되고 있죠. 방송에도 거의 안 나오시고 계시잖아, 그죠? 이렇게 말상을 가진 사람들은 청년기는 굉장히 강하고 힘차나 노년기가 되면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상이 말상입니다. 그런데 이 말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관이 길다 그랬잖아요. 장민호 씨는 하관이 길지 않아요. 상골이 튼튼하고 중골도 역시 굉장히 강하고요, 이마의 근골이 아주 뛰어납니다. 제가 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요, 장민호 씨는 전형적인 용의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 역시도 동그란 게 귀엽죠? 토끼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말의 눈은 이것보다 옆으로 더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장민호 씨는 눈이 동그랗죠. 이거는 전형적인 토끼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사슴의 눈이라고 생각하셨죠? 물론 맑고 깨끗한 면에서 사슴의 눈과 토끼의 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상학에서는 사슴이라는 상을 두지 않기 때문에 토끼로 비유를 할게요. 장민호 씨는 전형적인 토끼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근골이라든가 하관의 발달 정도로 봐서 전형적인 용의 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용의 관상을 가진 사람은 젊은 시절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시련도 많고요. 부딪혀야 될 난관들이 많습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용의 상을 가진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과 그리고 자기의 기운을 펼쳐나가는 그 과정에 명확한 경계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용으로 비유하면 여유주를 얻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을 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장민호 씨한테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 여유주를 얻는 시기, 그러니까 용이 되는 시기,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다면 이제 장민호 씨의 앞날은 탄탄할 겁니다. 그리고 용은 용이 되기 전까지가 어렵지, 용이 된 이후에는 수천 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민호 씨의 노년 생활은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이제부터 장민호 씨는 뻗어나가는 그런 기운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장민호 씨는 점점 우리 국민들에게 드러나는 스타로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장민호 씨 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장민호 씨의 결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분이, 장민호 씨는 사주에서 보니까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결혼은 연상의 여자와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 말이요, 20대나 30대 초반 이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흉거리가 될 거 없겠죠. 요즘 몇 살 정도 연상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흉거리가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장민호 씨의 나이예요. 장민호 씨의 지금 현재 나이가 40대 중반이죠. 그러면 도대체 몇 살 먹은 여성분하고 결혼을 하라는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사주를 푸는 것보다도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민호 씨의 현재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저한테 들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내어 드릴게요. 우리 사주학에는 절대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몇 살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될 사람은 누가 되고, 이런 것들 우리 사주학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사주학을 하는 사람 중에 이 부분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사주학에는 이런 것들 나오지 않아요. 우리 사주학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요, 두 사람이 같이 만나서 결혼을 할 때 이 두 사람은 언제 결혼하면 그 기운이 좋아지니까 좋을 것이고, 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떠한 마음으로 극복을 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합론입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일본식 점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를 푸셔야 돼요. 우리 사주학에서는 절대로 그날 그분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것은 그냥 그분의 생각을 말한 거지 학문에는 절대로 있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프로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전형적인 프로죠. 거의 대부분의 유명인들이 있으면요, 한 분의 점술가들 이렇게 출연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결혼운 이런 얘기들 해주고, 그죠?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언제 결혼한다, 배우자가 누구다, 이런 얘기들 흥미거리 삼아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시는 국민분들은 이런 것들 믿으시잖아, 그죠? 앞으로 이런 프로는 없어졌으면 싶어요. 절대 이런 거짓을 알리는 프로를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일전에도 불타는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요, 백운산이라는 양반이 나왔었어요. 강문영 씨의 양아버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셔갖고요, 김광규 씨 보고 내년에 또는 올겨울에, 그때가 가을쯤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였어요. 한 7, 8년 전인데요, 대학 교수와 결혼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김광규 씨 지금도 혼자 살고 있어요. 물론 이분이 대학 교수보다 더 뛰어난 여자분과 결혼을 하게 될지, 또 못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학문에는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점쟁이들이 하는 엉터리 말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장민호 씨의 여자 관계에 관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 2, 3년 동안 수많은 여자 관계가 생길 거다, 여자가 계속 끊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또 트롯맨들과 궁합은 어떨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방금 제가 용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용의 관상을 가진 사람은 전형적인 특성이 있어요. 용은요, 반드시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면 섬기지 않습니다. 용은 한 사람의 주인을 섬겨서 그 주인이 죽게 되면요, 자기가 같이 죽을 만큼 충성과 신의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영물입니다. 장민호 씨는 절대로 자기의 처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분들에게 눈을 돌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학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장민호 씨는 틀림없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한 사람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아낌없이 자기의 사랑을 줄 만큼 그렇게 애처가가 될 그럴 사람입니다. 이것이 용의 관상을 가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장민호 씨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에 나와서 우리 동원이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또 자기의 후배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또 그 이전에도 모든 후배들에게 배려했던 마음, 아량을 베풀었던 그 마음, 그 여유, 또 지금도 자기가 앞서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그런 배려와 아량, 이것은 용의 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뒤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또 트롯맨들과의 궁합에 관한 얘기인데요. 간혹 여러분들 궁합하면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궁합이라는 건요, 남녀 사이에도 궁합이지만요, 친구 사이에도 궁합이고요, 동업자 간에도 궁합이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엔 약간 다르지만요, 일반인들이 보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만나서 최고의 성과를 냈다, 그러면 무조건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판단하시면 맞는 겁니다. 그거는 사주를 풀어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사주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문으로서 좋고 나쁜 것을 찾아주는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것을 찾았다라 그러면 그것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궁합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민호 씨와 장민호 씨의 미스터 트롯맨들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과를 냈죠. 지금 TV의 모든 프로그램들이요, 트롯 프로그램으로 뒤덮여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이분들이 너무도 성공을 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을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건 이분들이 뭐예요? 모델이 되었다는 소리죠. 이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 하모니가 모든 트로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분들을 따라가려고 지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들의 궁합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을 만큼 이분들의 궁합이 굉장히 좋고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궁합에 관한 얘기를 해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를 만든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주쟁이가 니네 둘이는 궁합이 안 맞아 라고 해서 갈라놓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이간이죠. 나쁜 짓입니다. 그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큰 성과를 냈기에 그런 큰 회사를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들한테 니들은 궁합이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트롯맨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오셨던 우리 호중씨, 영웅씨, 또 영탁씨, 찬원씨, 동원이, 그 외에 뭐 다른 분들 다 민호씨하고는 하나의 덩어리고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벗이며 또 영원히 같이 해야 될 동반자이고 라이벌들입니다. 서로 간에 아끼고 위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라이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궁합이 안 맞니, 뭐 누구와 같이 있으면 힘이 빠지니, 누구는 누구에게 도움을 주니,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그냥 하나의 이간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은 같은 하나의 묶음에서 톱니바퀴처럼 서로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고, 또 그 역할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2020년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열광하고 사랑했고, 또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보다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볼게요. 그날 TV에 방송했던 그 내용들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틀린 내용들입니다. 사주학에 관한 것들은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또 궁합에 관해서도 그분은 다 틀리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호 씨였는데요. 말상과 용의상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겠죠. 방송국에서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흥미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런 행위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제가 우리 사조학을 하고 우리 성명학을 하고 우리 궁합론을 가르치고 우리 관상학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지만 그 내용을 보고 너무도 한심한 그런 구성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민호 씨를 빗대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우리 국민들에게 겸양과 이 양보의 아이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연예인이라도 민호 씨만큼의 이런 겸양과 양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예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고 아량이 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까내리려고 또 비아냥거리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프로를 제작해서는 안 되겠죠. 자, 민호 씨의 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호 씨는 아마 멋지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곁으로 점점점 더 다가갈 것입니다.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